자, 윤상현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헌재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한 2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각 내지 각하시키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인용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안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어차피 이게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는 힘들다.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 힘들면은 빨리 각하나 기각 사유가 상당하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윤상현 의원은 뭐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뭐 7대1 뭐 기각이다, 뭐 6대2다. 지금 뭐 헌재에서 이렇게 늦춰달라는 사람이 2명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건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평상 그 과거의 전례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전국 결정이 늦게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이 지금 5선의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의 특히 재판관들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통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거 다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번에 정말 이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헌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원들이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한 그 보안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민주당하고 헌법재판관들하고의 어떤 소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주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기일 지정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일 이제 최종적인 그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과정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도 어느 정도는 끝나지 않았을까, 쟁점 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와야 된다,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국론 분열의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가능한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국론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 결정들을 이번 주 중에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침 부의장, 지금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까지는 좀 제발 내려달라. 탄핵 선고해달라라고 했습니다만 25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보통 한 이틀 정도의 말미를 두고 탄핵 소추단과 피소추단에게 먼저 알려주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화요일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수요일 날 같이 선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는 이게 고3 모의고사가 있어서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일 날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덕성여고 같은 그런 학교도 휴고령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못 치르게 됩니다. 고3들이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모의고사 못 보기 때문에 그날은 아마 공식 판결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가장 최우선시하겠다라고 원칙을 말했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도 나오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24일, 25일 2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틀 연속 판결을 내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헌법소원이나 일반 선고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요일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만 또 남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요일이 낫지 않겠는 금요일에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역시도 지금까지 우리가 뭐 관례 이렇게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딱 박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화요일 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다음 주로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뭐 당 지도부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나머지들은 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예.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 평론. 네. 어쨌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4월 18일이니까 네. 이 이전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근데 뭐 혹자들은 이때도 못할 걸? 그러면 만약에 2명 그만두면 6명인데 네. 6명으로는 진행이 안 될 거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 사건이 그냥 영구히 가야 된다는 그런 건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180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6월까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6인 체제는 의결할 수가 사실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7인 그렇죠. 체제로 예. 가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4월 15일이 데드라인일 것이다. 우리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바로 그때 헌재 소장을 하던 분이 퇴임 직전에 이제 선고를 냈기 때문에 그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4월 15일 넘기지 않았지만 제 추론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평결로 가는 과정이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향후 일주일 이내 한덕수 총리 선고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28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인 28일 28일 아니면 또는 31일. 31일. 예. 그러니까 3월 안에는 결론이 난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워낙 지금 많은 설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지를 통한 또 몇 대 몇 인용 기각 등등의 여러 정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